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뉴스 특보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1, 2차 추경을 합해서 2,508억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지역 경기 활성화 등에 편성됐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송철호 시장의 주재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프레스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단성 옆에 다시 올라가십시오. 지금부터 교육재난 공동대응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노욱희 교육감님, 황세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5개 구군의 단체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진행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교육재난 공동대응 방안 및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 시의장님, 협의회 회장이신 동구청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전체 브리핑 이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게 된 학생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감염병으로부터의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고심 끝에 개학을 두 차례나 연기한 데 이어 지난 9일 온라인으로 교실 문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먼저 살피고 대응하고 계시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모두 발언이 끝나면 권희여 의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협회 구청장 협회의 정천석 협회 회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울산 교육감님의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동회견문 발표가 있습니다. 울산 교육재난지원금은 원격 수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님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시의회 5개 구군이 흔쾌히 손을 맞잡은 결과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 일선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욱희 교육감님과 황세영 시의장님, 구군 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적 소비에도 부합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각종 지원 정책에 지역화폐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료인의 노고에 보답하는 수화 인사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회견문 낭독에 의해서 시의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인사 또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씀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울산 지역사회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을 모은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가장 큰 애를 써주신 또 가장 큰 마음을 내어주신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아낌없이 찬사와 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흔쾌히 또 수용해 주신 우리 박태환 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울산 시군 5개 구군 구청장님, 군수님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교육 재난 지원금에 관한 조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이신 동구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교육청과 시에서 우리 학교 재난지원금으로 학생들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저희 그 군과 구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부자지만은 군은 그래도 넉넉하지 않는 살림이지만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겪는 학생들이 또 겪는 이런 이중고에서 빨리 극복을 하고 학교가 정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보태서 우리 울산시가 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고 정상화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으로 노키 교육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결단을 해주신 울산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5개 구군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욱희입니다. 초유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학교는 불가피하게 수차례 휴업에 이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벌써 2달 가까이 등교를 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 재난입니다. 등교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보상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 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을 학부모님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통신비와 식료품비의 증가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등교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가계 형편에 따라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과 울산교육청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울산시 그리고 5개 구군과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와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울산교육청 5개 구군은 눈앞에 닥친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재난 지원금은 울산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441개교 15만 1,412명이 지원 대상이며 학생들의 가정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지원 등을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1억 4천여만 원으로 휴업기간 미집행된 급식 예산에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시기는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재난 지원금의 집행 방식은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교육적 소비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재난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정신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연대하고 협력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확인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신 분. 네, JCN 방송의 이현동 기자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 말씀 중에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쿨뱅킹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뱅킹을 이용한 현금 지급이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지역 농수산물 생산자들의 고통도 아주 큽니다. 또 우리 울산의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아주 힘듭니다. 최대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선순환적 기능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까지도 이번에 함께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페이를 우리 학생들한테 체험하게 하고 그 부모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 또 골목상권 식당 이런 데를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가보고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좀 기여하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 계신 기자분. 이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교육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학원비나 통신비, 그다음에 간식비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울산페이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이쪽으로 지금 돈을 활용을 하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표현에도 최대한 울산의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울산페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와 또 특히 어려운 소상인의 그 어려운 처지를 돕는데도 함께 같이 하자. 그리고 특히 교육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울산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어떤 경제 주체의식 이런 것도 좀 이번에 담아보고자 이거 우리 구와 군 그 책임자들도 다 그런 논의들을 함께 했다는 그리고 교육청도 함께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뭐 100% 이걸 강요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UBC 김 기자님. 이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연 언제쯤 지급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쯤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질지 이르면 언제쯤 하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5월 12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와 예산안이 5월 12일 통과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5월 12일 통과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빠른 시간에 내에 이제 저희들이 밟으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그 조례를 공포하게 돼 있기 때문에 12일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목요일 조례를 공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14일 이후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5월 21일 이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MBC. 네,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그 울산페이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10만 원 가운데 뭐 예를 들면 5만 원은 울산페이, 5만 원은 뭐 현금으로 주시겠다는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용도가 이제 크게 통신비와 그 식료품비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럼 식료품비는 동네 슈퍼 가서 쓰면 돼요. 근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페이로 어떻게 결제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울산페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울산페이가 울산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동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는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바로 입금을 할 수 있는 스쿨뱅킹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쿨뱅킹으로 입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울산페이를 다 이제 앱을 다운받게 해서 울산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울산페이로 지금 넣는 방법도 15만 명 넘게 일시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손쉽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울산페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울산페이에는 10%의 그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용 기한이 있는 건가요? 네, 사용 기한을 정하면 됩니다.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그런 경제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페이 앱을 내려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울산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11만 원을 지원받는 또 셈이 되니까 편하게 지급하는 방법과 그다음 울산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결합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정 기자님. 교육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액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으로 충분치 않는다면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2차, 3차의 어떤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은 조례에 1회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회에 하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1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는 1회에 하나고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다른 방식으로 지금도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은 1회에 하나지만 다른 방식의 그런 지원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조선일보 김지영 기자. 네, 그 사업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혹시 그 유치원생 1만 7천여 명도 지급을 하기로 하셨는데 사실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아동수당이 10만 원, 그 다음에 돌봄 쿠폰이 4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17억 원, 그 1만 7천여 명이면 17억 원의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데 굳이 중복으로 우리가 줘야 할지 그건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5, 7세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돈을 못 받게 되는데요. 그럼 형평성 논란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떠신지 여쭙니다. 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원을 지원하면 다른 지원하는 액수가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금 학교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도 지원 액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저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원래 급식비도 유치원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급식비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언론사 제공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상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챌린저 수화 동작으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슴 앞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치워주세요. 됐습니까?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JCN 오늘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JCN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